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드 괴담 계속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 충청남도 도의원 이선도 의원입니다. 김용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마워요. 제가 영광입니다. 장마에 비도 많이 오고 한 번 올라오면 3시간씩 걸리는데 2시간 10분 걸릴 때도 있고 3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태안 지역이 특히 태안 지역이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해안 국립공원 지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 보존은 잘 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정부가 일방적인 보존만이 아니라 보존할 때는 보존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괴담 하도 괴담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저희들은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 사드 괴담이 이제는 오해가 다 풀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김 의원님한테 제가 이제 그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이쪽 전공 아니십니다. 예. 이제 저 또한 그렇고. 네. 근데 우리 김 의원님은 이제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그 해병대 가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해병대를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원래 그 옛날에는 서산군 그 안면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분군이 돼서 지금 현재는 태안군 안면도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간첩들이 하도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아, 서해 예. 태안 쪽으로, 서산 태안 쪽으로. 그렇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도 무장공비가 침투해가지고 5명이 사살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 해안선 지역에 태어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조건 다 방위. 그래서 방위가 다른 지역의 현역보다도 더 군기가 세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방위를 가셨었는데 연육교 지키는 방위였습니다. 저희 형님이. 연육교. 그러면 연육교라고 하는 거는? 그 안면도하고 육지하고 연결된 다리를 연육교라고 합니다. 안면대교. 그게 거기에, 커요? 예. 그렇게 크지 않는 다리인데 결국 그 다리 때문에 섬이 된 거죠. 그래서 해안선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 형님이 방위 다닐 때 보니까 현역들에게 담배도 갖다 주고 우리 어머니 속 썩이면서 김치도 담아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아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을 자글자글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방위는 안 가겠다. 방위는 안 가는데 당시에 보니까 해병대들이 휴가 오면은 그 싸우는 모습이 너무 용감해서 옛날 해병대는 그랬습니다. 참 안 좋은 모습인데 그래서 이왕 남자로 태어났으면 해병대를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3번 도전 끝에 제가 4번째 제가 해병대 하사로 단풍하사 달고 입대해서 사병으로 간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사드 문제 지금 뭐 괴담 지금 교수님 말씀 저한테 하셨는데요. 아니 그 전에 예. 그 해병대에도 그 병과가 있잖아요. 예. 제가 기갑 소위 중위를 하고 소대장을 했거든요. 예. 그때 그 기갑학교에 가서 그 기갑 초급장교 교육을 받을 때 예. 해병대 위탁교육들 아마 왔을 겁니다. 네, 그 두 분이 오셨거든요. 위탁교육들 왔을 네, 거예요. 그러면 그 해병대도 기갑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병대에서 전투병과가 이제 포병 기갑입니다. 우리하고 육군하고 예, 같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보병이었죠. 17테크 1이라고 해서 어디서 근무하셨어? 저는 연평도에서 제가 근무했습니다. 최전방이네. 예. 해병대에서도 최전방이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셨구나. 사드라든지 지금 이런 문제 괴담이라고 하는데 또 해병대 하면 귀신 잡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 귀신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 교수님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 귀신이 있으시다고 믿으세요?
귀신. 그게 어떻게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 참 아이들에게 너희들 잘못하면은 귀신한테 잡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일본에서는 귀신이 어디 있어 하거든요. 근데 귀신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 이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실체가 증명된 적도 없고요. 네. 중요한 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연속극에서는 있었지.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는 귀신이 나옵니다. 예,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이 삶의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연평도에서 그 해병대 부사관 생활할 때 느꼈던 것은 그 바로 앞에 해주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북. 예. 바로 앞에 정말 여기서 뭐 거리 이런 건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사실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그 성능 좋은 장비를 통해서 보면은 그 북계군 병사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보면은 정말 야, 내가 여기에 와 있구나. 이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특히 서해 5도라고 얘기하는데 서해 5도 중에서 우도라고 있습니다. 우도는 민간인들이 살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었는데 그 북계군한테 당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저희 해병대 병력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해병대 병력만 거기를 주둔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물 빠지면은 거기에서 북한 넘어간다. 이런 아주 짧은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북한은 언제든지 바로 해주 앞에 뭐 우도, 연평도 도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사정포를 포함해서 그 무기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지만 우리를 위협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바로 앞에는 인천이고 또 수도권이 있고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의 힘만 가지고 북한군의 그 남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분명히 생각할 때 그 미군의 우수한 무기가 아니면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드라고 하는 부분도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이해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사드라는 그 병기지, 예, 군사 무기는 미국서 만들었죠. 미국은 그 1983년도부터 대공 방어 체계, 그 사드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서 계속 그 실험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 사드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적이 미사일로 공격을 할 때에 미리 한 지점으로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그 방어 체계가 결국 사드 방어 체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고고도 그 방어용 요격 미사일, 고고도 방어용 요격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현재 보면은 그 해상으로 침투하면은 뭐 해상 그 요격용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중간 지점에서는 중간 그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20km 공중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4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적의 미사일을 아주 그 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체계죠.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로켓포로 공격을 할 때에도 보면은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주요 도시로 낙하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다 떨어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멘이 지금 그 내전 중인데 사우디가 개입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멘에서 미사일을 갖다가 사우디로 공격을 할 때에도
결국 사우디도 이 사드 이 체제 이 미사일을 통해서 예멘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시켜서 국민들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사드라는 말이 요즘 아이들도 보면 사드 얘기합니다. 사드하고 비슷한 건 하드도 있는데 아이들이 하드 얘기하지 않고 사드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슬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2016년도 2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북한이 250발의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거기에 보면은 그 소련의 그 스커드 미사일을 그 북한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개량해 가지고 뭐 화성 뭐 15, 화성 17호 뭐 무수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을 하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뭐냐면은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뭐 몇십 킬로 정도가 아니고 이게 미국 본토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 미 국민들 입장에 괌 같은 데는 그 화성 그 17호 같은 경우는 완전 그 북한의 그 미사일의 타켓트가 목표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죠. 당연히 미국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의 그 고도화된 핵무기로부터 그 국민들이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2016년도에 정부가 사드 포대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에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아서 어느 곳에 사드를 배치할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성주로 결정이 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드 그 포대를 배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는 난리도 아닌 난리를 피게 된 거죠. 난리도 아닌 난리. 그 교수님 그때 그 소문 많이 들으셨죠? 예, 제가 하나만 중간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사드 부대가 지금 성주 그쪽에 지금 이제 그 7년 전에 6년 전에 6년 그 전에. 배치를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무기의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아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 그 말씀 주신 대로 쐈어. 이쪽에서 이제 그 이북에서 그게 와. 그랬었을 때 이제 이 제일 그 적당한 거리에서 고도에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위치로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성주라고 보는 거 네,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서 제일 가차운 그 사드가 괌에 있다는 거 괌에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죠? 괌에. 예, 예. 그러면 그 괌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 괌에 있는 그 사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과일이나 뭐 참외가 다 거기 참외 있나? 괌에도? 괌에 참외는 없지만은 아마 과일은 많이 있겠죠.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 과일들이 다 썩었나? 썩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된 적도 없고 또 사실 썩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담을 예. 왜 하느냐. 국민 불안하게. 정말 썩었으면 썩었다고 얘기하고 썩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은 국민이 그래도 뭐 으쌰으쌰 해도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를 왜 해서 성주분들 그 참외 농사 짓는 분들한테 불안을 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줬느냐. 이게 화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과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요. 그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이 되면은 세상의 일이 되다가도 망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한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정치인들은 빠져라. 그리고 사람들 간에서도 잘 지내다가도 정치 얘기만 꺼내면 싸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절대로 이제 금물이다. 그런데 또 사람들에게서 뉴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드 때문에 과일이 썩고 하는 문제는 과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또 썩는다고 하면 그거를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사드 포대를 배치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지금 어떠한 그 지역 개발을 하고 할 때도 우리 그 충청도에 보면 금강 환경 그 관리를 하는 청이 있습니다. 지방청이.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뭐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예. 뭐 지역에서 무슨 뭐 개발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도 보면은 그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멈추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이게 잣대가 됩니다. 그럼 사드를 배치했을 때 교수님께서 그 괌에 있는 뭐 과일도 썩었느냐 뭐 거기 참외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성주 하면은 50년 참외 역사거든요. 예. 인터넷 검색 참외 치면은 성주 참외가 나옵니다. 아니 난 성주 의회를 우리 국민이 예.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왜 과일 중에 제가 참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도 저는 뭐 1년에 참외를 수십 개를 먹어요. 예. 성주 참외를. 근데 지금 7년 동안 그렇게 먹었어도 지금 아무 탈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과학적인 분석이 나와서 이제 괜찮다 하고 나니까 조용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민주당의 그 해당된 의원들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단소리 쓴소리가 이 문제를 사실 여기에 있어서 저도 지방의원을 2번 지냈지만은 저도 과학자는 아니거든요. 지금 경희대학교 누굽니까? 정범진 교수님인가요? 예. 그분이 그 주진우 거기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주진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그 방송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케어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사드를 갖다가 괴담을 퍼뜨리지 말아라. 주진우 씨가 아니 사드가 전자파가 그거 나오고 또 후쿠시마 뭐 이런 거 뭐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괴담입니다 하고 하면서 그 정범진 교수가 그렇게 그 주진우 그분을 갖다가 케어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괴담인데요. 특히 성주 참외 이 같은 경우도 사드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를 그 쏘이게 되면은 성주 참외가 그 전자파 참외가 돼서 이걸 먹으면 사람도 몸도 이게 튀겨진다. 이런 괴담이 만연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개발 행위가 있을 때 그 정부는 보통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정부가 실시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때 발표를 하지 않은 거죠. 안 했다 하는 게 이제 했다는 근래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드의 참외가 그 사드가 포대가 만들어지고 했어도 그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공약사항에 그 사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한국전파진흥협회라든지 또는 국방부 그다음에 뭐 전파 기지에 관련된 뭐 핸드폰 그 종사하는 그 기술자 전부 다 공평하게 그 기술자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 환경 영향 평가를 거기 뭐 토양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대기에 분포되는 여러 가지 그 분포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파 이런 것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일 날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발표 내용도 제가 한번 그 살펴봤습니다. 예. 이 사드에 있어서 인체 이 전자파가 그 피해가 없느냐? 그 피해가 없는 기준은 보통 평방미터당 10와트면은 아무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평방미터당 10와트. 그런데 성주의 환경 영향 평가를 봐보니까 이 인체에 무해한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530분의 1 기준. 그러니까 그 평방미터 제곱에 10와트가 인체에 있어서 무해한 기준인데
이것보다도 굉장히 옅은 530분의 1 수준, 이거를 퍼센트로 하면 0.289%, 그리고 평방미터당 와트로 표시하면은 10와트면은 피해가 전혀 없는데 이거보다 너무너무 적은 0.018870 평방미터당 와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휴대전화고 기지국보다도 전자파가 적다는 거죠.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환경평가냐? 이거 환경영향평가 20일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벌써 4년 전에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환경부를 통해서 이 내용도 발표를 해야만 됩니다. 그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때는 발표를 안 했습니까? 지금 정부라도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을 발표를 해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